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70세 이상 인구의 99%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직면하고 있는 의학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2년 동안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진료실에서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할 만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건강한 남성과 여성이 아무런 경고 없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동맥 안에서 수년 동안 조용히 자라난 무언가 때문에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지난주 73세의 한 여성이 서울 삼성의료원에 오셨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기분도 좋으셨고 가슴 통증도 없었고 호흡 곤란도 없었고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했을 때 제가 본 것은 제 혈액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동맥은 콘크리트 파이프처럼 보였습니다. 3개의 주요 혈관에서 90%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고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10일 후면 대규모 심장마비를 겪을 뻔했고 그것은 그분을 죽이거나 말을 할 수 없게, 걸을 수 없게,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만들 뻔했습니다. 10일이요?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톱을 보십시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손톱 밑부분에서 끝까지 작은 세로줄이 보이십니까? 손톱이 예전보다 약간 더 부서지기 쉬운가요? 그것을 적어두십시오. 이제 수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3시나 4시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 힘드신가요? 밤에 다리가 불편하신가요? 그것도 적어두십시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혈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전적으로 콜레스테롤에만 집중합니다. 스타틴을 처방하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표준 혈액 검사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여러분의 동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 미세한 칼슘 침착물이 산화된 지질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정원용 호스 안에서 젖은 시멘트가 천천히 굳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됩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이 시멘트 같은 물질이 쌓이고 동맥은 딱딱하고 좁아집니다. 가슴 통증이나 현기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위험 지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 개입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거나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도록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나는 괜찮다.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부산의 박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남의 이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괜찮지 않은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의 독립성, 존엄성,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이 1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희망을 주고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녹음하는 이유가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이러한 침착물을 분해하고 동맥의 유연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문제는 70세 이후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매우 특정한 영양 및 생활 습관 프로토콜로 활성화하지 않으면 극적으로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두 손가락으로 목 옆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규칙적인가요? 아니면 부드러운 동맥이 아니라 두꺼운 밧줄을 누르는 것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만약 그 딱딱함을 느끼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방금 느끼신 것은 70세 이상 인구의 99%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혈관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무언가의 촉이 징후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 병원에서 22년 동안 일해온 심혈관 전문의이며 예방할 수 있었던 일로 파괴된 너무 많은 가족을 봐왔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서울의 응급실에 서서 또 다른 어르신이 급히 실려오는 것을 지켜봤고 복도에서 오는 자녀들이 왜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괜찮아 보였던 부모님이 이렇게 되었는지 묻는 것을 봤습니다.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동맥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400번씩 일어나는 일을 그려보겠습니다. 74세의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갑니다. 아래 찬장에서 냄비를 꺼내려고 허리를 숙입니다. 그 순간 경동맥에서 굳어진 칼슘과 산화된 지방 조각이 떨어져 나옵니다. 10초 후 쓰러집니다. 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깨어나 그분을 발견할 때쯤이면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생존하시지만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는 혼자 식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 자녀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목격하는 일입니다. 한국 전역의 심혈관 질환센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환자들 중 85%는 전날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호흡 곤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건강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맥 내부에서는 침묵의 살인자가 한층 한층 하루하루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혈압약을 먹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기를 파괴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 수치조차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표준 의료 검진에서 초기 단계에는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질 산화와 결합된 동맥 석회화라고 불립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을 고무 호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미세한 칼슘 결정이 내벽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혈액 속의 지방이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잘라낸 사과가 공기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산화된 지방이 칼슘 침착물에 달라붙습니다. 한층 한층 해마다 여러분의 부드러운 고무 호스는 서서히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파이프로 변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주치의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만으로는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칼슘 침착물과 산화된 지질은 이미 거기에 있고 이미 굳어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분의 동맥을 딱딱하고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혈류가 완전히 막히기 전에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이러한 침착물을 분해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시 목을 만져보십시오. 이제 그 딱딱함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것은 너무 늦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여러분 몸의 간청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동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한마디 한마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70세 이상 환자를 진찰할 때 저는 표준 초음파를 넘어서는 특수 영상 기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노인 환자의 99%가 제가 미세 석회화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주치의가 검사하는 단순한 동맥 플라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위험하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달합니다. 여러분의 동맥벽 내부에는 3개의 뚜렷한 층이 있습니다. 가장 안쪽 층인 내막은 유리처럼 매끄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특정 음식, 특히 가공된 기름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실 때마다 산화된 지질의 미세한 입자가 혈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을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칼슘 침착물이 이 부위로 몰려들어 차단합니다. 마치 혈관 내부에 작은 콘크리트 조각이 형성되는 것처럼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느끼기 수십 년 전에 시작됩니다. 70세가 될 때쯤이면 이러한 침착물은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 축적되어 왔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표준 콜레스테롤 검사는 이 문제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정기적인 혈압 모니터링도 이 문제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동맥 초음파조차도 초기 단계에서는 종종 놓칩니다. 왜냐하면 침착물이 너무 작고 전체 혈관계에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한 환자가 오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3세의 박 씨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걸어서 들어오셨고 완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그의 콜레스테롤은 완벽했습니다. 혈압은 120에 80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나이치고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서너 번씩 깨곤 했습니다. 손톱에 이상한 새로 줄무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난간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산화 스트레스 마커와 결합된 특수 칼슘 점수 스캔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동맥 유연성은 68% 감소했습니다. 그 작은 칼슘 침착물이 산화된 지방과 결합하여 말초 동맥 전체의 경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까지 약 8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반적인 검사는 그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침묵의 진행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보상하는 데 매우 뛰어납니다. 심장이 더 세게 뜁니다. 혈압이 조정됩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어느 날 아침 골든타임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인의 99%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전자가 아닙니다. 불운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3가지 특정 요인의 누적 효과입니다. 첫째, 60세 이후에 발생하는 칼슘과 마그네슘 사이의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둘째, 자연 효소 생산의 극적인 감소, 특히 산화된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놓치는 것인데 깊은 수면 중에 몸이 이러한 침착물을 청소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주기 해독 주기의 교란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스타틴을 복용하고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아마도 아스피린을 복용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만으로는 산화된 지방과 결합된 기존 칼슘 침착물을 제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을 용해시키는 효소 활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네랄 비율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자연적인 야간 청소 메커니즘을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정확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언제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5가지 경고 징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바로 이 순간에도 칼슘 침착물이 조용히 당신의 동맥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동맥벽 내부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2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있습니다. 동맥을 유연한 고무 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는 심장 박동마다 부드럽게 확장되고 수축합니다. 하지만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동맥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콜레스테롤 검사에서 보는 칼슘과는 다릅니다. 표준 검진은 막힌 부분을 측정하지만 동맥 조직 자체에서 일어나는 이 미세한 침투 과정은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칼슘 결정체들이 혈류의 산화된 지방과 결합합니다. 금속에 녹이 새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동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산화된 지질이 접착제처럼 작용하여 칼슘 침착물을 굳은 플라크로 결합시켜 유연한 동맥을 서서히 딱딱한 파이프로 만듭니다. 이 과정을 동맥 석회화라고 하며 너무나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동맥이 더 이상 혈류를 수용하기 위해 확장할 수 없는 날까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70세가 되면 99%의 사람들이 이 상태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제 클리닉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찰해 챘는데 영상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칼슘이 거기에 있고 강바닥의 퇴적물처럼 동맥벽에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의학은 막힘이 60 또는 70%에 도달할 때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온 74세 이 씨라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정기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후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의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정상적인 피로와 차가운 손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특수 동맥 스캔을 지시했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동맥에는 상당한 칼슘 침윤이 있었지만 아직 큰 막힘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놓쳤던 것입니다. 그녀의 동맥은 유연성의 40%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시한폭탄을 안고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 콜레스테롤 관리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이 동맥 경화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진짜 범인은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와 동맥 조직을 침범하도록 하는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은 70세 이후에 가속화되는데 그 이유는 몸이 칼슘이 있어서는 안 된 곳에 침착되는 것을 자연적으로 방지하는 효소와 단백질을 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내장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GLA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특정 단백질들이 칼슘을 잡아서 동맥과 같은 연조직에서 멀리 안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들은 활성화되기 위해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K2가 없으면 이 단백질들은 휴면 상태로 남고 칼슘은 심혈관계를 통해 마구 돌아다닙니다. 마그네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적인 칼슘 채널 차단제처럼 작용하여 과도한 칼슘이 동맥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떨어지면 7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제가 언급한 산화된 지질은 다른 출처에서 나옵니다. 가공식품, 고온에서 가열된 식물성 기름 또는 부적절하게 보관된 건강한 기름을 섭취하면 산화됩니다. 이러한 손상된 지방은 혈류에서 순환하며 칼슘 침착물과 결합하기를 기다립니다. 이 조합은 결국 심장,
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는 굳은 플라크를 만듭니다. 지금 손톱을 만져보세요. 부서지기 쉽거나 주름이 있나요? 그것은 종종 이 미네랄 불균형의 첫 번째 외부 징후입니다. 조절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몸이 뼈와 손톱에서 칼슘을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맥 보호의 네 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는지에만 집중하고 언제 먹는지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미네랄 섭취 시간이 유연하고 건강한 동맥과 폭발을 기다리는 석회화된 시한폭탄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3,000명이 넘는 노인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후 이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두 환자가 거의 동일한 음식을 먹습니다. 같은 채소, 같은 단백질, 같은 보충제. 하지만 한 명은 젊은 사람처럼 동맥이 있고 다른 한 명은 대규모 심장마비 직전에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시계입니다. 중요한 영양소가 혈류로 들어가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일반 의사가 절대 설명하지 않는 동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자연적인 청소 주기가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의 동맥벽은 칼슘 침착물과 산화된 지방을 녹이는 특수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이 효소들은 기능하기 위해 특정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이 두 가지 미네랄이 없으면 청소 과정이 완전히 멈춥니다. 칼슘이 굳습니다. 플라크가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재앙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채로 깨어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아침에 보충제를 먹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 미네랄들이 혈류로 들어갈 때쯤이면 청소 시간대는 이미 닫혔습니다. 당신의 몸은 가지고 있던 비축분을 사용했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며 그냥 포기했습니다. 쓰레기는 동맥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온 74세 박순자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딸의 권유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큰 증상은 없었습니다. 가끔 어지럼증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칼슘 점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을 검토했을 때 실제로는 훌륭했습니다. 채소도 많고 좋은 단백질도 있고 마그네슘 보충제까지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침 8시경 아침 식사 때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자기 전 정확히 2시간 전에 마그네슘을 먹고 칼륨이 풍부한 작은 음식 하나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달 후 그녀의 추적 검사 결과 약물 없이 그녀 나이대의 환자에게서 제가 본 첫 번째 동맥 칼슘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 취침 시간 2시간 전에 다음 항목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첫째, 마그네슘 300mg입니다. 간단한 영양제나 호박씨 70g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칼륨이 필요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면 400mg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보카도 반개 또는 중간 크기 토마토 2개입니다. 이 조합은 깊은 수면 중 동맥 청소 주기가 활성화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섭취 4시간 이내에는 절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칼슘과 마그네슘은 흡수를 놓고 경쟁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유를 마시거나 치즈를 먹으면 칼슘이 마그네슘을 차단합니다. 청소 효소가 고갈됩니다. 시스템이 실패합니다. 야식으로 작은 치즈 조각을 먹어서 동맥 건강을 완전히 망친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천천히 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 루틴도 중요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천일염을 한 꼬집 넣은 미지근한 물 300ml를 정확히 마시십시오. 이것은 즉시 심혈관계를 활성화하고 밤 동안 느슨해진 침착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느슨해진 침착물을 동맥벽에 다시 가둡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밤에는 마그네슘과 칼륨, 아침에는 따뜻한 소금물입니다. 복잡한 것도 없고 비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확해야 합니다. 동맥은 일정에 따라 스스로 청소합니다. 그 일정에 맞춰 공급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동맥 질환에 대한 유일한 자연 방어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몸에 나타나는 5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면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간과되는 신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것을 단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또 다른 부분으로 치부하지만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동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깨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심지어 5번씩요? 아마도 이것이 전립선 문제나 방광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한 후 발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동맥이 칼슘과 지질 침착물로 굳어지면 심장은 낮 동안 온몸에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밤이 되어 마침내 누우면 낮 동안 다리에 축적된 모든 과잉체액이 혈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갑자기 이 추가 용량으로 넘쳐나고 방광을 비우기 위해 절박하게 깨어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발목을 만져보십시오. 발목뼈 위 피부를 5초 동안 손가락으로 누르십시오. 자국이 남습니까? 피부가 다시 튀어오르기 전에 2초 이상 눌린 채로 있습니까? 그것은 체액 저류이며 동맥 경직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배뇨는 이 경고 신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수면의 질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맥이 수면 중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뇌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으면 제가 단편적 수면 패턴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7시간이나 8시간을 자도 지쳐서 깨어납니다. 진정으로 쉬지 못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배우자가 전보다 코를 더 골거나 밤에 짧은 시간 동안 호흡을 멈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위험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신체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심혈관계가 스스로 청소하고 동맥벽이 경미한 손상을 복구하며 신체가 우리가 논의해온 미세한 침착물을 처리하고 제거합니다. 하지만 계속 깨어나면 수면이 계속 단편화되면 이 청소 과정은 결코 완료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달마다 신체가 침착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깊은 수면 시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침착물이 더 빠르게 축적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74세였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8시간을 자지만 60대 풀타임으로 일할 때보다 더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야간 배뇨에 대해 물었을 때 5번, 때로는 6번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는 과민성 방광 약을 처방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릴 미네랄 균형 방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그녀는 야간 화장실 방문이 1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밤새 잠을 잤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발목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 서서히 올라가던 혈압이 안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이유는 적절한 미네랄 균형을 회복하면 신체가 즉시 동맥 침착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약간의 유연성을 되찾습니다. 심장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액이 사지에 고이는 것이 멈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적적으로 다시 밤새 잠을 잡니다. 하지만 여기서 황금 시간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수면의 밤마다 동맥이 청소되지 않는 또 다른 밤입니다. 지쳐서 깨어나는 매 아침은 침착물이 더 굳어지는 또 하루입니다. 이것은 다음 달이나 내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는 오늘 밤부터 깊은 수면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동맥을 성공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과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계속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6번째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90%에서 빠진 것을 보는 요소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겪는 문제이며 이것이 바로 그분들의 이전 시도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우리 몸에는 동맥 침착물을 청소하는 자연스러운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는 특정한 대사 시간대에만 활성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이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중 마지막 식사 후 정확히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효소 활성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화기관이 마침내 쉬게 되면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섬유소 분해 효소라고 불리는 특수 효소들이 혈류를 통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 효소들은 앞서 말씀드린 칼슘 지질 침착물을 분해하도록 자연히 설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밤늦게 식사를 하거나 자기 전에 간식을 먹거나 이 시간대에 물 외에 다른 것을 마시면 이 자연스러운 청소 과정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식단을 바꾸고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고 다른 의사들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좌절감을 느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도 동맥 검사 결과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저녁은 몇 시에 드십니까? 그분은 저녁 휴검 시 30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시에 주무시냐고 물었습니다. 11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간식을 드시냐고 물었더니 배가 고파서 항상 9시 30분쯤에 과일이나 크래커를 먹는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잠들기 불과 90분 전에 음식을 먹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의 몸은 효소 활성화 시간대에 결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소화기관이 밤새 일하느라 심혈관계가 스스로 청소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한 가지만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6시까지 식사를 마치십시오. 그 후에는 미지근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차도 안 됩니다. 비스킷 하나도 안 됩니다. 3개월 후 박 씨께서 추적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개선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부드러운 플라크 침착물이 38% 감소했습니다. 체중은 줄지 않았습니다. 다른 습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식사 시간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영양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무엇을 먹는가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 몸은 고대의 생물학적 시계에 따라 작동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우리의 신진대사는 회복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이 이 리듬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밤 8시, 9시, 심지어 10시에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소화기관을 하루 유의미 시간 동안 일하게 합니다. 심혈관 청소팀은 절대 그들의 교대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매일 밤 최소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면 아침 6시까지 다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12시간 동안 실온의 물만 마시십시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효소 활동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차도 안 됩니다. 허브차조차도 소화를 약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12시간은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너무 배가 고플 것입니다. 22년간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느끼는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습관적 배고픔입니다. 지루함에서 오는 배고픔입니다. 우리 몸은 밤 9시에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첫 주에는 그렇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는 식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깊이 주무시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효소들이 마침내 여러분이 쉬는 동안 동맥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빠진 조각입니다. 건강 보조제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동으로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이 효소 활성화 시간대를 몸에 주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완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3,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조용한 동맥 위기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준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순서와 타이밍이 행동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아침 미네랄 리셋입니다. 일어난 후 15분 이내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천연 해염반 티스푼을 녹인 미지근한 물 정확히 300ml를 마시십시오. 이것은 일반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제주도산이나 다른 천연 공급원에서 나온 가공되지 않은 바다소금을 말합니다. 이것은 동맥이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나트륨, 칼륨 균형을 즉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미지근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전체 목적을 무산시키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소금물을 마신 후 30분 후에 진행됩니다. 식물성 공급원에서 나온 완전한 단백질 6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단단한 두부 200g 또는 조리된 검은콩 1컵 반입니다. 이 프로토콜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피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동맥을 경화시키는 염증 연쇄 반응을 촉진하는 아라키돈산과 함께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칼슘 침착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산하기 위해 아미노산이 필요하지만 염증성 물질 없이 깨끗한 상태로 필요합니다. 3단계는 효소 활성화 시간대이며 이것은 오전 10시에서 정고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의 자연적인 섬유소 분해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 잘게 다진 작은 생양파 하나, 그리고 으깬 생마늘 2쪽을 먹기 전에 10분 동안 놔두었다가 섭취하십시오. 이것들을 냉갑착 참기름 1스푼과 함께 섞으십시오. 양파와 마늘의 화합물은 우리 몸의 나토키나제, 유사효소 생산을 활성화시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청소 과정 동안 동맥 내벽을 보호합니다. 4단계는 오후 운동 프로토콜입니다. 점심 식사 후 정확히 3시간 후에 말은 할 수 있지만 약간 숨이 차는 속도로 22분 동안 걷습니다. 3시간 전에는 안 됩니다. 혈액이 소화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2분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코르티솔이 급증하여 여러분이 치료하려는 바로 그 혈관을 손상시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걸음 중에 77 호흡 패턴을 연습하세요. 7걸음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걸음 동안 숨을 내쉬세요. 이 특정한 리듬은 혈관벽의 산화질소 생성을 최적화합니다. 5번째 단계는 중요한 저녁 미네랄 고정입니다. 수면 2시간 전에 최소 70% 이상의 카카오 함량을 가진 다크 초콜릿, 작은 조각과 함께 4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복용하세요. 마그네슘은 밤사이 동맥의 칼슘 결정화를 방지합니다. 코코아 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수면 중에 혈관을 확장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즉시 중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K2를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면 칼슘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비율은 칼슘 1000mg당 K2 1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K2 없이는 그 칼슘이 뼈 대신 동맥으로 직행합니다. 저녁 7시 이후 저녁 식사를 중단하세요. 늦은 식사는 밤새 혈당 급증을 일으켜 우리가 녹이려는 침착물을 결정화시킵니다. 저는 이 프로토콜이 스텐트 삽입 수술 예정이었던 강남의 78세 박 선생님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확한 시스템을 90일 동안 시행한 후 추적혈관 조영술에서 상당한 개선이 나타났고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가슴 압박감 없이 한 층의 계단도 오를 수 없었던 부산의 81세
초에 여사님에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증상 없이 매일 시장까지 걸어갑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면 여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집에 현재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동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가족 중 65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학적 현실입니다. 가서 건강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프로토콜 중 어느 것을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8분 11 루틴입니까? 아니면 경고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손톱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 통찰력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숨겨진 동맥 상태에 대해 알아야 하는 7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